중국 광저우에서 일하는 왕리는 언제나 바쁘게 살아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그녀는 대규모 무역회사를 다니며 매일매일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업무 성과도 우수했고 승진도 빠른 편이었지만 그녀는 늘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쯤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왕리, 다음 달에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상사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그녀는 흠칫 놀랐습니다. 사실 한국은 그녀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권이고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기에 딱히 특별할 것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한류, 케이팝, 드라마. 그렇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무미건조한 태도로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짧게나마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며 그녀는 틈틈이 한국에 대해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의 모습은 깔끔하고 세련된 도시 풍경과 정리정돈이 잘된 대중교통,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럴까? 라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사는 광저우는 대도시답게 활기차고 번잡했지만 동시에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모습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비행기에 올라탄 그녀는 약간의 설렘과 피곤함이 섞인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몇 시간을 지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완벽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반짝반짝 빛났고 이곳저곳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공항에서 나가는 절차였습니다. 줄을 서는 사람들은 아무도 밀치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모두 질서를 지키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다들 너무 차분한데? 그녀는 살짝 감탄했습니다. 다들 너무 차분한데? 그녀는 살짝 감탄했습니다. 공항 셔틀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넓은 도로, 깨끗한 가로수, 그리고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며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의 도시와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저우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교통규칙을 무시하거나 혼잡한 거리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깔끔한 도로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만 살아서 이런 걸 신경 쓰지 못하는 걸까? 서울의 숙소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짐을 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첫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택시 대신 지하철을 타기로 결정한 이유는 한국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지하철에 탑승하고 내부에서도 조용히 자리 잡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유지된다는 점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광저우에서 지하철을 탈 때는 늘 북적이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여긴 이렇게나 조용하구나. 지하철을 타고 가던 도중 그녀는 문득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이든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었고 상대방 역시 고맙다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모습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사람들은 배려심이 깊었으며 사회적 질서가 확실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완벽할 리는 없겠지. 한국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국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인데도 왕리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의 틀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깨끗한 거리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모습은 그녀에게 도시의 정돈된 느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첫 미팅 장소로 향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겠지? 그녀는 광저우에서 익숙했던 지하철의 혼잡함을 떠올리며 살짝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강장에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 누구도 앞서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리는 그 광경이 어딘가 낯설면서도 동시에 부러움이 섞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을까?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로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가 그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심지어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광저우에서 흔히 경험했던 큰 소음과 밀치기, 그리고 혼잡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이곳의 모습을 보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던 중 한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이든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왕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겠지. 그녀는 자신의 나라에서 이런 모습이 드물었던 이유를 곰곰이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미팅 장소에 도착한 그녀는 한국의 회사 직원들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회사의 직원들은 처음 만난 왕리에게도 매우 친절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에 그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세세하고 체계적이었으며 모든 일이 시간표에 맞춰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전문성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왕리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직원들은 그녀를 근처의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한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정갈한 내부 인테리어와 직원들의 환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에 차려진 수많은 반찬과 따뜻한 국은 그녀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양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될 수 있다니. 그녀는 음식을 맛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왕리는 잠시 근처 거리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눈에 띈 것은 사람들이 작은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 아무도 길을 건너지 않았고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는 그녀에게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발전의 결과가 아니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광저우의 도시는 화려했지만 거리에는 종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규칙보다는 자신의 편의에 더 집중하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왕리는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그녀는 중국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이 속한 도시의 활기와 성장 속에서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은 충분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과 품격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왕리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던 중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한국 직원들은 불쾌해하지 않고 조용히 안내를 하며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왕리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보였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미지를 이렇게 남기고 싶진 않은데. 그녀는 그날 이후로 중국과 한국의 다른 점을 조금 더 깊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고향, 광저우의 활기와 다양성은 분명히 자랑스러운 것이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질서와 배려, 그리고 정돈된 사회 시스템은 분명 그녀가 배워야 할 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왕리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서 정연한 대중교통, 정갈한 도시, 그리고 한국인들의 친절한 태도는 그녀에게 매일 새로운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그녀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잠시 흔들리는 계기가 찾아오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 오후 일정을 마친 왕리는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명동의 유명한 쇼핑가를 방문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늘어선 상점들은 화려한 간판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거리의 음식 노점에서는 다양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왕리는 호기심에 여러 상점을 들러보며 작은 기념품들을 샀고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귀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노점상과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물건의 가격이 비싸다며 항의하고 있었고 상인은 억울한 표정으로 손짓을 하며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광경을 바라봤고 그 중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리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나서고 싶었지만 단순히 언어 문제에서 시작된 다툼 같아 개입하기 망설였습니다. 결국 노점상과 관광객 모두 감정이 상한 채로 갈등은 마무리되었지만 왕리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중국인이 이렇게 보이는 걸까? 왕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과 고국이 이런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속상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 왕리는 그날 저녁 한국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명동에서 같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투는 걸 봤어요.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한국 직원들은 왕리의 솔직한 질문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가끔 그런 상황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문화 차이나 언어 장벽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때가 많아요. 꼭 중국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한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는 지금보다 많이 무질서했어요. 발전하면서 지금처럼 조금씩 바뀐 거죠.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왕리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사회를 완벽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의외였고 그런 겸손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며 더 나아지려 노력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 그 다음 날 왕리는 혼자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 안은 활기차고 북적였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물건을 살피고 상인들과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리는 수많은 음식 노점들 중 하나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떡볶이와 만두를 사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상인이 노점 앞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자 근처의 다른 상인과 지나가던 사람이 주저없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를 도왔고 금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장면은 왕리의 마음속에 따뜻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서로를 돕는구나. 왕리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고향에서는 때로 이웃 간에도 냉담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기에 이런 장면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이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 때문만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배려에서 나오는 거야. 그녀는 이 깨달음이 한국 사회를 지금처럼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다. 왕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사회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고향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거리에서 발생하는 작은 다툼, 규칙을 무시하는 일상적인 행동, 그리고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태도들 말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지만 시민의식과 배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정부나 시스템이 아닌 사람 개개인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왕리는 다짐했습니다. 나부터 변해야겠어. 내가 먼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빛나는 야경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과 배려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녀에게 배움의 대상이었고 자신이 속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영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왕리는 여느 날과 달리 조금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그녀는 꼭 다시 한번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이곳에서 느낀 점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숙소를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며칠 동안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출근길의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왕리는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배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리는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붐비는 출근길에도 누군가를 밀치지 않으려는 태도는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왕리는 고향의 혼잡한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출근길에 자주 보았던 다툼과 소란스러운 분위기, 서로 앞서가려고 밀치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가능하지. 이런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테니까. 숙소로 돌아온 왕리는 짐을 꾸린 후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정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완벽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하려고 한다는 게 분명했지. 그녀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본 서울의 도로, 가로수,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왕리는 다시 한번 그 크기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짐을 맡기고 출국 심사를 받는 동안 그녀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의식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걸 배웠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심했습니다. 나부터 변화를 시작해야겠어.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 광저우로 돌아온 왕리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다시 북적이는 도시와 바쁜 회사 생활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사소한 것부터 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발견하면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고 대중교통에서는 나이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사소한 다툼이 생길 때는 먼저 양보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동료들이 그녀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리, 너 요즘 많이 바뀌었어. 뭔가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하나? 동료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말에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처음에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적었지만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그녀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몇 달 뒤 왕리는 회사에서 다시 한번 한국 출장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업무 차원의 방문이었지만 그녀는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다시 서울 거리를 걸으며 첫 방문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질서정연한 모습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고향에서도 서서히 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사소한 규칙을 무시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거리에서 더 많은 배려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거리 한복판에서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어. 나부터 시작한 변화가 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왕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인 성공과 눈에 보이는 번영만으로는 한 사회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배려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배운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야.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해.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될 거야. 광저우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서울의 빛나는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돼.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씨앗이 될 거야. 그녀의 가슴 속에는 한국에서 배운 배려와 질서, 그리고 노력하는 자세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출장 이상의 것이었고, 그녀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처럼 한 나라의 발전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작은 배려와 질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제 고향에서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